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점점 극단적 위기로 치닫고 있죠.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는 것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빌딩이 보이시죠? 빌딩. 적어도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그런데 화염이 이 빌딩의 2배입니다. 아니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폭탄이 지금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제 가자 지구 특히 북부에서는요. 적어도 110만 명에 해당되는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밑으로 내려가라. 남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했습니다. 이제 곧 지상전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기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요. 이것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애써 도외시했고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어쩌면 말입니다. 제5차 중동전쟁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을 하면 3차 오일 쇼크도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3차 오일 쇼크 온다. 시장이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시장은요. 이제 중동의 위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국제유가부터 올라갔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서부 텍사스선 중진유를 보면 87.69달러로 급반등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9월 27일 93.68달러보다는 아니지만 지금 10월 3일 82.31달러에 비하면 중동전쟁으로 순식간에 4.95%가 올라가더니 지금은 5%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면 여러분 국제유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위기는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 가자시티를 이스라엘군이 접수를 하겠다. 여기에 사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라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라. 피난 가라. 그래서 하마스를 쉽게 말하면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주변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금을 동결하는 걸 보면 알지 않느냐. 이미 대립 구도가 섰다. 이란은 어떻게든 이게 하마스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직접 타격을 가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 북부 지구에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어떤 반향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할까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피해 보복이 끝나고 이게 잠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참수당하는 그런 극단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피해 보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상황을 과연 중동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까지도 하마스를 뒷배로 지원한 것이 이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뒷배로 지원한 것이 결국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읽힙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여러분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1.23%가 떨어졌고요. 166.99로 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13,407.23으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대형주 중심도 떨어졌습니다. 0.5%. S&P 500이 떨어졌고요. 21.83이 빠져서 4,321.78로 마감을 했고요. 예. 다우산업지수는 0.12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9.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3,670.29로 마감을 했는데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아서 사실 다우산업은 올라갔어요.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요. 주식시장에 중동의 전운이 드리워졌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로 투입하는 것이 임박했다. 지금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와중에 우리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는 뜻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늘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4.3배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는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3.2%에서 24.3%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가졌겠죠. 주가는요.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2차 오일 쇼크 때도 1979년 이란 혁명이 있을 때 15달러 정도 했거든요. 배럴당 유가가. 그런데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39달러로.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물가가 말입니다. 18.3%에서 28.7%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나라 진짜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월 24일에 터졌습니다. 2월 24일에 빨간 선이 2월 24일인데 숫자는 써있지 않지만 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1월 3일에 배럴당 76.13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것이 말입니다. 3월 13일에 123.7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난 10월 3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82.31달러였거든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럼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지금은요. 아주 극단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1차나 2차 같은 그런 오일 쇼크가 만약에 터진다면요.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 거고요. 시장은 곤두박질 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찰을 많이 쌓아놓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하는 것보다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을 제때 지독하게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확실한 경계감을 가지고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시장에 아주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요 그래요.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자시티만 점령을 하고 뭐 피해 보복이라고 하는 대학살이 없이 조용히 끝난다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시장을 바라본다 이렇게 예상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뭐 시장이 전쟁이 났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을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게 변화의 어떤 중심에 있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뭐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은 돈 쌓아놓는 게 최고다. 투자하지 말자. 뭐 돌다리를 건너갈 생각도 하지 말고 아예 돈을 쌓아놓자. 그리고 때를 기다리자. 이게 지금 요즘 경제 상황의 핵심입니다.